수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 충남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이 예상되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밤에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지겠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3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선영입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최근 인천 제물포역 인근 횡단보도에서는 우회전을 하는 승용차에 치여서 길을 건너던 여성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를 목격한 한 시민이 달려와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조치를 하는 장면이 시민들 눈에 포착됐는데 알고 보니 이 시민은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3년째 근무하는 간호사였다고 합니다. 병원이 아닌 거리에서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제발 괜찮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켰다는 이런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오늘 날씨도 햇살은 여전히 뜨겁지만 바람에 약간 선선한 기운이 감도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도 같습니다. 살만한 세상, 목요일이라 피로가 슬슬 쌓이기도 하지만 기분 좋은 뉴스와 날씨가 마음의 피로를 날려주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도 살만한 세상으로 받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무료인 KBS 콩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놀라셨죠? 예, 저도 힘듭니다. 참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규현 아나운서 대신 한동안 잠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입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를 원위치시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5월 7일부터 이제 인하 폭을 7%로 줄인 상태에서 또 다시 한번 이제 연장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번에 종료를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31일 이후부터는 유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 휘발유 유류세는 지금보다는 이제 58원 정도, 경유는 41원, LPG 부탄은 14원 정도 이제 다시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렇게 유가라고 하는 게 주유소마다 차이도 있고 지역마다 좀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체감하시는 건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보다는 뭐 적어도 일단 몇십 원 오른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단 뭐 유류세 인하 종료를 결정한 이후로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안정세를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경기 악화에 따른 세수 부족이 결정적인 요인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 유가는 안정세인데 소비자 유가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건강보험료 인상률도 결정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건강보험료 이제 요율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요. 네. 오늘 이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이제 여는 겁니다. 원래는 6월 28일쯤에 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가입자 단체 쪽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면서 이게 한 2달 정도 미뤄진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결정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군요. 정부 쪽에서는 인상폭으로 3.49%를 이제 제시할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 이미 사실은 이제 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할 때 제시했던 그 수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단체 쪽에서는 여전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입자 단체라 하면 노동계, 경영계 또 환자 단체가 다 포함이 된 건데요. 네네. 이쪽에서 반대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정부가 이게 국고 지원을 이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이걸 좀 잘 안 지키고 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걸 전제로 해서 요일도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분들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이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될 텐데요. 그렇군요. 건강보험법하고 건강증진법에 근거해서 워낙은 그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한 20% 정도를 국고 그리고 담배세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제 되어 있습니다. 네. 정부도 이제 이 약속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단지 비싸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느냐 이 문제가 있었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서산시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 12일부터 한 닷새 정도 아랍에미레이트 여행을 다녀오신 그 50대 남성이고요. 네. 지난 17일에 입국한 뒤에 기침, 오한, 고열 이런 증세가 이제 나타나서 이틀 뒤 이제 서산 의료원을 이제 찾은 거고, 서산 의료원 쪽에서 일단 메르스 의심 환자로 1차 진단을 내려서 네.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했고요. 그러니까 1차 검사에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고, 이제 이후 2차 정밀 검진을 이제 진행을 해서 오늘 새벽에 최종 음성 판정을 이제 받은 겁니다. 네. 또다시 이제 메르스가 발생하는가 해서 약간 긴장을 했었는데, 일단은 뭐 걱정을 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성이 좋은 겁니다. 안 걸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산의 백골 시신 범인들을 잡았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6일에 그 야산에 있는 한 묘지 주인이 우연히 이제 그 시신 일부를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경찰이 시신 상태를 봤더니, 그 지금 알몸 상태였고 얕게 묻혀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역시 이게 타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전담팀을 꾸려서 이제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 이게 일단 뭐 충치가 있는 17세 남성이라고 하는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이게 신원 확인이 정확하게 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수사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그러니까 SNS에서 시신에서 그 발견된 반지, 귀걸이 이와 같은 유사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피해자 사진을 찾은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거 네. 정말 이거 찾기가 힘드셨을 텐데 경찰들이 좀 꽤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수사에 좀 이제 급물살을 타면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들을 찾아내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피해자가 이제 가출 청소년이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가해자들과 함께 이른바 가출팸에서 네. 이제 집단 생활을 한 겁니다. 아, 예. 그것으로 드러났고, 지금 찾고 보니 두 명은 구치소 교도소에 각각 수감 중인 상태고, 네. 나머지 한 명은 군 복무 중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체포를 했는데, 이 범행 동기는 그러니까 또 다른 범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이거를 이 피해자가 경찰에 진술을 했고, 그 바람에 본인들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인천시 무의도는 연륙교 개통 이후에 식순환을 또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도 뭐 최근에 저도 얼마 전에 다녀오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과거에는 배 타고 갔다가 최근에는 차로 갈 수 있어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아졌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가게 된 거죠. 네. 다리가 놓이기 전보다 평일은 9.4배, 주말은 3.8배 각각 늘었다, 안 왔다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붐비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건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순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지하수를 이제 끌어 쓰는 곳이 있다 그래요. 이제 네. 이 상수도 하나로 해서 이제 그쪽에 가면 한하계 해수욕장이라고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네. 그 인근에 이제 주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주민들에게 이제 물을 공급해 왔는데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물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물 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거기에 있는 업소들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늘어나니까 또 당연히 손님 서비스하는 그런 또 물도 또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급수차까지 동원을 해서 지금 이제 물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럽니다. 그렇군요. 예. 당분간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급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2011년도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긴 했대요. 아, 예. 자, 그런데 이게 그동안 전기요금 문제 때문에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거라도 빨리 이제 재가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모든 게 이게 연쇄적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연육교 개통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이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쓰레기도 많이 발생해가지고 예. 어떤 그 섬 주민들은 아예 우리 연육교 놓지 말아달라라고 요구하는 예. 경우도 그래서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부산시는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를 앞두고 도심 환경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는 이제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부산에 이제 백스코하고 누리마루 이런 쪽에서 이제 한해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는 거고요. 네. 이때 뭐 한 10,000여 명 정도 이렇게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주요국 정상들도 당연히 이제 참석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비 차원에서 정부 쪽에서 특별 교부세도 한 80억 원 정도 배정을 했다 그럽니다. 네네. 자, 그래서 공항 주변 또 이 누리마루가 있는 동백섬 순환로 그리고 이제 백스코가 있는 해운대 일대, 수영구, 강서구 일대 도로 환경 정비를 다 이제 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 행사가 사실은 좀 관심을 끌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네, 이게 지난해 11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 할 때 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뭔가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서 지금 이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포항시 수돗물 필터 변색의 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전국적으로 여기저기서 지금 이제 수돗물 자꾸 이상 상황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또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네. 포항 남구 일원에서 이제 이달 초부터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설치한 필터가 이 뭐 잠깐 사이에 며칠 만에 검붉게 변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계속 이제 드러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고가 이어지고 하니까 수돗물 민간 전문 조사단을 이제 꾸렸고요. 네. 조사를 진행해서 이제 오늘 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수자원 공사도 이제 그 조사 과정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나온 결과는 망간이 그 기준치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간이요? 네. 예, 망간이 이게 이제 미네랄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입자화되면서 수돗물 색을 이제 바꿀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수도 관로에 망간이 이게 밑에 쪽에 계속 퇴적이 돼 있다가 쌓이다 보니까 네. 예, 이게 이제 유량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에 이제 섞여서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뭐 수질 기준치보다 적게 나오는 망간 같은 경우에는 마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예. 예, 어찌됐건 이제 이번에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관을 좀 이제 세척하는 작업들, 또 저수조 급배수 패턴을 좀 이제 개선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제가 3주 정도 이규원 아나운서 대신 진행을 할 텐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부산, 창원 뭐 이런 거. 예, 할 수 있을까요? 그 사이에? 안 될 것 같은데. 예, 열심히 들었습니다. 오늘 문자 주제는 살만한 세상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뉴스를 보면 살만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뭐 가을이 오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지요.
세상이 갈수록 삭막해지고 있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문자를 계속 보내주십시오.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입니다. 무료로 하실 수도 있죠.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2101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살만하다면 요즘 날씨가 그나마 살만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마솥 안에서 사는 것 같았는데 동감입니다. 요즘은 적당한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허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세요. 이거 저보고 하신 말씀이군요. 감사합니다. 4222 최승돈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제가 잘 부탁합니다. 9009 활기찬 목소리가 듣기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7004 최승돈 아나운서 반가워요. 아나운서 노래 콩쿨 대회 이거 아마 저 전국 노래자랑 특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동 잊지 못해요. 감사합니다. 반짝이는 별 아래 그 좋은 이미지 못 잊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제 특집이 아닌데 제가 살만한 세상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하신다고요. 그리고 3368님 좀 놀라긴 했지만 최승돈 아나운서님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저는 어제가 월급날이어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월급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루 지나니까. 물가가 내렸다는 뉴스 좀 듣고 싶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한일순 씨 2주일 전 인천공항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느 분이 매표소에 갖다 줬답니다. 그래서 지갑을 찾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느낀 점이 많았죠. 오늘 말씀드린 주제에 아주 부합하는 사연입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을 한일순 씨께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1주는 KBS 콩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지역 소식을 들어볼까요? 자, 먼저 창원으로 가겠습니다. 정아람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네. 김해 진영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하는 남도 민요 교실이 열렸다고요? 네, 김해 진영, 이 단감으로 유명한 곳인데요. 네네. 특히 진영에서도 마을 벽화로 유명한 서구 이동 마을이 있습니다. 네.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골목에 정겨운 벽화가 그려져 있어서 김해의 동피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이런 예쁜 마을의 주민들이 올 여름에는 뭔가 뜻깊은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한 끝에 이 경남 평생교육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인 나눔이 강좌의 공모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강좌가 바로 남도 민요를 배우는 남도의 먹과 소리 수업인데요. 이번 여름 주민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녀왔습니다. 남도의 멋과 소리. 저도 이런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만은 마을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네, 마을 주민분들 약 20여 명이 모여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갔을 때는 벌써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장구를 잡고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남도 민요집 책을 장구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잘 고정하고 서로 어느 부분부터지 하고 물어가면서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남도 민요 수업의 생생한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새마치 미랑아리랑을 할게요. 어머니가 참 좋아요. 좋는데 화요일 날이 은근히 기다리지고 선생님 오기를 기다리더라고. 처음에는 이 자신 없어가 안 논다고 뺑소니를 쳤어요. 안 오려고. 그랬는데 한 번 오보고 두 번 오본께는 마음이 어디 적응이 돼가고 어쩐지 그 다음에는 그 날짜가 기다려지더라고요. 민요는 우리 별로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요즘은 뽕짝 노래 듣고 그러는데 여기서 그래 민요를 알게 됐으니 기분 좋아요. 딱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 장단가락을 맞춰가면서 가르쳐 주는데 다 정겹게 잘 들어가고 배우기가 쉽게 해주더라고. 오늘은 어떠한 일서도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야지. 진짜로 끝까지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서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돼. 이야, 보통 좋아하시는 게 아니네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주민들의 열의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매주 화요일이요?
네, 맞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진영, 서구, 이동 경로당에 모여서 수업이 시작되는데요. 네. 남도의 먹과 소리 수업은 무형문화재 14호, 심청가 이수자인 홍승자 소리꾼이 강사로 와서 3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네. 이 덩덩덕쿵덕, 이 장구의 새마치 장단도 배우고 남도 민요도 배우는데요.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익히 알고 있지만 거기에 장구까지 같이 장단을 맞춰야 하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고 남도 민요의 매력에 더욱더 빠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이렇게 재밌고 좋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생업으로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좀 배워야겠다 생각하시게 된 좀 계기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서구이동 주민들의 남다른 마을 사랑이 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작년에는 우물난장이라는 장구 동아리를 만들어서 장구를 구입하고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서구이동 마을이 아직도 시원한 물이 나오는 우물이 3곳이나 남아 있어서 찬새내골 마을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찬새내골 우물난장 가을음악회를 열어서 이 장구 동아리를 비롯해 주민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시간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이 서구이동 마을 주민들이 단합된 마음으로 작년 음악회를 성공적으로 열게 되면서 올해도 다시 한번 이 다 함께 마을의 역사와 문화를 이어나가자는 뜻에서 이 강좌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홍승자 소리꾼과 서구이동 마을 변혜자 이장님에게 마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마을 분들이 첫째는 적극적인 것, 도심 속에 있는 전통 마을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마을에서 보기 어렵게 굉장히 인심이 좋고 그다음에 단합이 잘 되고 모든 일에 너무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노래가 사실 남도 민요가 매우 어려운데 어렵다는 말씀을 단 한 번도 안 하시고 너무 재밌게 잘 배우셔서 저는 이 마을 분들이 이 마을이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옛부터 문화에 대한 이 의욕이 굉장히 높습니다. 딴 마을에 비해 풍물대회든 또 노래대회든 축제든 이런 역량이 많이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없어가지고 그 역량을 발휘하고 못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지원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이번에 우리 장구 수업을 받으면서 주민들의 역량이 많이 높아져서 내년도에 우리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의 배운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해, 진영, 서구 이동 마을 주민들 그 열정이 앞으로 계속 또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네, 서구이동 마을 주민들의 남도민요 교실은 이제 올가을 진영, 담감, 수학철이 되면 일손이 바빠져서 잠시 쉬게 되지만요. 내년에도 또 다른 문화 수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움을 이어나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특히 서구이동 마을에는 마을 벽화뿐만 아니라 마을의 자랑거리인 이 찬새내골 우표 전시관도 있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는 곳이라고 하니까요. 김해 진영에 오셔서 주황빛으로 익어가는 담감과 함께 마을 벽화 구경도 하고 또 담장로로 들리는 구수한 민요 가락도 감상하시면서 도심 속 전통 마을의 정겨움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이었습니다. 예, 창원의 정아람 리포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충주로 가보죠. 이수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예, 충주 날씨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충주는 아침에 비가 잠깐 내렸다가 그쳤고요. 현재 기온 29도지만 크게 덥진 않습니다. 예. 오늘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극단 소식을 전해주신다고요? 네, 제천교육지원청은 위센터라고 해서 학생들이 겪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교 적응에도 도움을 주는 감성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요. 네. 특색 있는 사업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관내 학생들이 연극 배우가 되고 연극을 전공한 전문 상담사가 연출하고 지도하는 이 청소년 연극단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위센터 안에 연극단 이름은 위로라고 들었습니다. 네. 위로. 뭐 그냥 위로한다 이런 뜻일 것 같긴 한데 어떤 뜻이 또 있습니까? 네, 위로는 영어와 한자를 합성한 말인데요. 네. 우리의 조화로움으로 지켜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먼저 제천교육지원청 위센터 피성훈 전문 상담사에게 연극단이 되면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지 물어봤는데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죠. 저희 위로는 올해로 창단한 지 7년이 됐고요. 지난 6년 동안 관내에 있는 학생들, 학부모님들, 교사, 일반 관객들 한 10,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분들에게 학교폭력, 가정폭력 같은
어떤 사회의 문제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그런 교육 연극을 선보였습니다. 연극단을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직접 대본을 극작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소설을 각색하거나 아니면 어떤 작품들을 자문받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극작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작품이 정해지면은 단원 모집을 공고를 하고 제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이 학생들을 데리고 연습을 한 2달 정도 진행한 후에 공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이 끝나면 다시 이제 그 다음 기수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거의 뭐 1년 동안 연극단의 기획이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연중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 연습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연도 해야 될 텐데요. 네, 오는 26일, 27일 이렇게 이틀간 네가 있던 풍경이라는 공연을 하는데요. 학교폭력 방관자의 시각에서 바라본 학교를 풍자하는 내용으로 방관자가 아니라 방어자가 돼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공연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연습이 뭐 아주 한창이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지난달에 입단식을 하고 바로 방학이었는데도 쉬지 않고 매일 모여서 몇 시간씩 연습했는데요. 네. 학생들의 공연을 연출하는 이 피성훈 전문 상담사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연 당일엔 단원들의 얘기가 명대사가 되고 단원들의 움직임이 명장면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네. 저는 단원들이 연습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봤는데요. 제 생각보다 실력이 더 대단하더라고요. 네. 현장 소리 일부 담아왔고요. 단원들의 얘기도 들어보시죠. 그게 학교고 그게 어른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돼요. 중학생 때부터 연기에 관심이 많았고 또 연극영화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오곤 했는데 작년도에 연극단 모집하는 걸 보고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네가 있던 풍경 연극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다뤄지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위로라는 연극단의 공연의 주제를 거의 학교폭력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하는 만큼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쓰고 저희도 조심조심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찾아주시는 분들도 시간을 또 할애해서 직접 오시는 거잖아요. 잠깐의 시간일지라도 저희 연극단 이름처럼 위로라도 드릴 수만 있으면은 저희는 되게 뿌듯한 시간일 것 같아요. 네. 뭐 연기를 아주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피아노 소리도 들렸는데 이거 직접 연주입니까? 네, 연극에 조금 더 예술적인 부분을 담고 싶어서 피아노 연주를 같이 하는데요. 극중 분위기에 맞게 베토벤과 쇼팽의 고난도 곡들을 연주해서 더 풍성한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예. 관심이 더욱더 가는데요. 공연 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네. 이번 네가 있던 풍경 공연은 오는 26일 월요일엔 오후 3시와 7시 30분 그리고 27일 화요일엔 오후 3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제천시 문화회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요. 가까이 계신다면 한번 관람해 보셔도 좋겠고요. 네. 친구들의 공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원들이 잘 준비해서 이번 활동이 학생들에게 좋은 밑거름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충주였습니다. 예, 충주 소식 고맙습니다. 오늘은 살만한 세상이란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모바일 쿠폰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자 9730 그리고 무료입니다. KBS 콩 게시판으로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라디오 전국 일주는 KBS 콩 앱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김지선님께서 유튜브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4살 딸, 2살 아들 키우면서 매일매일 전쟁이지만 방긋방긋 웃어주는 모습 보면서 힘들어도 살만하구나 하고 느낍니다.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커서도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상상만 해도 귀엽고 아주 좋습니다. 왜 애들은 키워놓으면 안 웃죠 저렇게? 예. 모바일 커피 쿠폰 김지선님께 드리겠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 여러분들의 문자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호님께서 병원 가지 않는 것 건강하면 살만하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주신 7122님이 계십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쓴 편지를 보니까 정말 살만합니다. 아이 키운 보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버이날에 저희 딸이 만들어서 이제 보낸 거 그거 문에다 붙여놓고 있습니다. 7122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9416님, 우리 아들 백수로 있다가 좋은데
취직해서 밥 안 해줘도 되고 월급 타서 용돈 주니 살만하고 멋진 나날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뭐 백수로 있을 때는 또 백수로 있어서 이제 자주 보니 좋고 또 취직해주니까 또 밥 안 해줘도 되고 뭐 이래도 이래저래 다 좋습니다. 멋진 나날들입니다. 축하해드리면서 여수에서 김수님님께서 보내주셨군요. 9416님, 김수님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천에서 푸드트럭 합니다. 불 앞에서 일한다고 가는 곳마다 시원한 커피와 과일 등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요. 아름다운 이웃이 있다는 건 정말 살기 좋은 세상 맞죠? 1200번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오후 3시 34분에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와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를 듣고 라디오 전국 일주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폭염특보 내려진 곳 없이 30도 안팎의 예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예상 낮 기온 31도였는데 2시 때 약간 넘었었고 현재는 30.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홍천의 기온이 32.8도로 가장 높고요. 이렇게 일부 지역은 폭염에 준할 만큼 더위가 강합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이 끼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경상도에 아직도 약간 빗줄기 이어지고 있는데 오후까지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날씨와 기온 오늘과 거의 비슷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1도 등 17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를 비롯해서 27도에서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30.7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씨입니다. 네, 고속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이 사이 서운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판교분기점에서 성남 사이와 또 하남분기점에서 상일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로 교통량 늘었습니다.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 둔내 부근에서는 작업 여파받아 속도 줄여 지납니다. 그 밖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괴산에서 연풍 사이로는 작업 여파받아 4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의 국립대 총장 24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오찬에서 소재 부품 기술 자립을 위한 국내 대학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오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에게 북미 대화가 곧 전개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대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정 전반에 걸쳐 내부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히고 조 씨가 의전원 입학 자기소개서에는 특혜 논란이 제기된 의학 논문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박삼득 신임 국가보훈처장이 약산 김원봉의 서운 논란에 대해 현재 기준상으로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 임금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얘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로 갑니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역의 핫한 이슈, 뜨거운 이슈를 전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예, 최근에 광주에서는 성평등 교육을 하던 교사가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네. 예, 한 중학교 도덕교사인 배 이상원 교사, 이분께서는 본인 이름이 밝혀지는 것을 희망하셔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 논란의 주인공이지만 예, 이름을 오히려 밝히고 싶다. 예.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남녀 성 역할이 반전된 젠더 영화를 보여줬다가 네. 일부 학생이 국민신고에 민원을 넣으면서 이제
광주시교육청이 성비위 사건으로 이럴 것을 다루면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예. 아니 예. 어떤 영화였길래 되게 뭐 이런 쪽의 영화는 뭐 보여주면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나요?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제 그 젠더적으로 그 네. 상당히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프랑스 영화 감독 엘레오노르 프리앗의 11분짜리 단편 영화 억압받는 다수라는 영화인데요. 네. 2010년 영화로 지금은 유튜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민원을 넣었을까요? 그 내용 중에 남녀의 성 역할이 반전된 세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영화가. 아하. 마치 여성이 남성처럼 윗옷을 벗고 조깅을 한다던가, 네. 여성이 지나가는 남성에게 추파를 던진다던가, 여성이 남성을 위협해 성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래서 베이상원 교사는 작년 9월부터 10월 그리고 올해 초 3월까지 본인이 성윤리 수업을 맡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영화를 보여줬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 같은 노출 장면이나 성추행 장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또 베이상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중간에 좀 노골적인 성표현을 했다는 주장도 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직위 해제된 교사께서는 지금 뭐 이름도 이제 오히려 밝히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분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현재 시교육청이 본인의 반론도 청취하지 않고 곧바로 성비위 사안으로 진행해서 일말의 여지도 없이 직위 해제를 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된 영화는 10년 가까이 수작으로 평가돼 왔고 이것을 수업 교재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성윤리 수업은 허울뿐인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이 베이상원 교사는 해당 성윤리 수업의 교과서 집필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했는데요. 이 영화 내용 자체가 관객들의 불편함을 유도하는 내용인데 만약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이 교재로서 사용하기에 적절한지 먼저 공론화를 했어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또 본인이 수업 시간에 했다는 노골적인 성표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남성 권위주의적 시대에 쓰였던 잘못된 표현들을 본인이 예를 드는 과정에서 사용된 말들이며 앞뒤 맥락을 살펴야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교사의 그 이력이 좀 독특한데요. 또 베이상원 교사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제 부모성을 같이 쓰기를 실천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 전교조 해직 교사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 2005년 결혼할 당시에는 가사와 육아 등 가정 일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부부간 재산 관계를 명확히 하자는 등의 부부 결혼 약정을 호남 최초로 법원에 가서 법정 등기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당히 바람직한 요소도 많이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그렇군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좀 지역에서도 여론이 좀 분분한데요. 여성단체에서는 이 사안을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스쿨미투 사안으로 보고 있고요. 피해자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 교육을 이유로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를 지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교육과 교사의 싸움으로 바라보지 말고 학생들이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민감한 소재고 또 조금 더 이제 세밀한 것들을 알아야 이게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일에 대해서 단편 영화 감독들이 또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찍었던 엘레오노르 프리앗 감독이 이 논란을 접하고 직접 그 수업을 들은 학생들에게 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자신도 프랑스 여성으로서 불평등한 일을 느껴왔기 때문에 영화를 만들었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리앗 감독은 의미 없는 싸움을 멈추고 대신 차별과 싸워달라. 당신에게 성차별과 성희롱에 대한 정보를 주고자 한 사람과 싸우느라 낭비하지 말고 그 사람이야말로 당신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 직위 해제된 교사 이분이 그 지금 현재 광주시 교육감과의 관계가 별로 편치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일각에서는 이 교사를 지지하는 분들께서 이제 좀 주장하신 내용이기도 한데 이 교사가 과거 이제 선거 과정에서 같은 전교조 출신인 현재 장희국 교육감에 대해서 비판 의견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이 같은 의견이 있으면서 또 그 이번 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교사의 편을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 청취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전교조 출신이었지만 또 각을 예. 세우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직위 해제당한 교사는 오히려 보호를 받지 못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일각에서는 그래서 공개 토론도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시교육청에서는 성비위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였고 네. 향후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 직접 보지 않고는 사실 어떻게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네. 근데 이게 경찰 수사까지 진행이 된다고요? 예, 시교육청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하면서 네. 경찰이 배이상원 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아동복지법상 아동 정서 발달에 해를 끼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수의 학생들이 경찰 조사에서 당시 불쾌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예, 경찰은 이 해당 영화와 수업 시간에 있었다는 그 발언을 토대로 이 배이상원 교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예. 참 성에 대한 문제는 워낙에 오랫동안 터부시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유롭게 터져 나온다고 하는 상황에 이게 중심을 잡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번 일은 성평등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올바르게 볼 것이냐 아니면 잘못된 것으로 볼 것이냐는 논란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아직 우리 사회가 이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또 지적도 다양하게 좀 현재 이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과정을 또 거쳐가면서 사회가 좀 더 성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향후 상황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이상원 교사는 이 수사 이후 이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직위 해제 현재로서도 이미 그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름이 이제 직위 해제되면서 사라졌고 향후 재판을 받게 돼서 교사직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끝까지 이제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요. 네. 예, 이번 일과 관련돼서 또 광주에서도 다양한 각계에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돌이켜 보자면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성교육이라고 한다면 틀에 박힌 교육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 더 센 거 없나요? 뭐 이런 장난도 그랬는데요. 네네. 예, 요즘은 수업 자료는 더 풍부했지만 과연 이것을 사용해도 될까 하는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에는 좀 이 과정에서 이것이 적절한가 또 전문성이 있는가를 좀 검증하는 과정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네. 예, 좀 현재 우리나라도 지금 성평등 문제로 여러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좀 성의식이 좀 더 한 단계 성장한 단계로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사회 다양한 지점에서 좀 공론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예, 오히려 복잡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선생님이 더 센 걸 들어주셨다가 예, 복잡한 문제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또 사회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생각할 거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무등일보 서충섭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의 화제와 소식을 전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돌아보고 우리 고장 역사 얘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앉아 있어서? 뭐 미리 정보를 알고 있어서 무난하게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뵙습니다. 예. 참 아주 잘생기신 분이 들어오셨는데, 예.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어느 지역을 정해서 여행과 역사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소를 소개를 드리면서 동시에 또 날짜하고 관련이 있다면 거기와 덧붙여서 조금 관심 있게 볼 지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날짜요. 그러면 네네. 오늘이 8월 22일인데 네네. 오늘 날짜와 뭐 딱 맞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 오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22일인데요. 네. 역사 속 창덕궁에서 8월 22일 날 특히 그 왕비의 침전이죠. 그 대조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네. 그 옆에 보면 한쪽에 또 흥복혼이라고 하는 공간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정말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오늘은 그 장소 그 8월 22일에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덕궁 인정전 뒤쪽에 이제 대조전. 왕비의 침전이 있었고 거기 네. 이제 붙어 있는 이제 흥복헌이라는 곳입니다. 네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 시간을
어디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건가요? 네, 많이는 아니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109년 전. 아유, 109년 전. 네. 그러면 이제 대략 짐작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예. 바로 1910년 8월 22일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흥복헌에서 그날 침울한 상태에서 이제 순종이 참여한 어전 회의가 열리는데요. 순종이 주관하는 어전 회의로는 역사 속에서 마지막 회의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이날 회의 안건은 이제 이완용이 그 당시 총리 대신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통감부, 그러니까 이제 남산에 있었던 통감부와 계속 조율했던 어떤 그 문건이 있었는데 네. 그 문건에 대해서 총리 대신에게 위임하자라는 것들을 어전 회의의 안건으로 올렸고요. 예. 결국은 이제 별다른 반대가 없이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에게 이 그 위임장을 넘기게 되는 그 회의가 바로 대조전 흥복헌에서 열리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공포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일사천리로 간 거죠. 그렇죠. 이제 예. 뭐 궁궐 밖에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이미 이제 여러 부분에서 압력이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위임장을 받은 그 이완용은 네. 자신의 이제 일기 속에 남겨놓았는데 아주 덤덤하게 예. 그 시간, 그러니까 한 3시에서 4시 정도에 이제 회의가 끝이 나는데 딱 지금 이 시간 아이고, 예. 정도죠. 109년 전 딱 이 시간. 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달려가니까 한 5시 정도에 통감부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통감부의 옆에 있는 통감 관저가 있는데요. 네. 그 관저에서 그 유명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네. 3대 통감이었죠. 네네. 이 사람을 만나서 자기가 위임장을 받아왔으니 이제까지 협의했던 그 서류에 조인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일본 말로는 병합, 그다음에 우리 말로는 국권 피탈, 병탄을 당하는 그 날이 1910년 8월 22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그 국권 침탈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국치일로 기억하고 있는 건 8월 22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술국치는 8월 29일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듣고 그러면 8월 22일이 국치일로 되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글쎄요. 예. 지금 말씀하신 8월 29일도 맞고 8월 22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던 일들은 8월 22일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실질적으로 국권이 이제 침탈을 당한 날입니다. 아주. 네네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우리 역사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네.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1909년 정도부터 한 7월 달부터 한국을 어떻게 침탈할 건가를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는데 네. 생각보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신들이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이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네. 위험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럼 조심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8월 22일 날 일단은 침탈에 대한 문서에 도장을 찍고 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 또는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어떤 조직이 됐더라도 그 네. 조직을 모두 검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공식적으로 8월 29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병탄했던 조약문을 순종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29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실무적인 절차는 8월 22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당일을 맞아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인 국치일은 오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8월 29일에 이것이 이제 공표가 돼서 그렇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경술국치는 829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일들 잘 몰랐던 것까지 또 오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만은 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완용이라는 인물이 친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이 국권을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턱도 없는 주장이었지만 이완용과 그 당시 데라우치 통감 사이에서는 두 가지 조건을 놓고 서로 사실은 실랑이를 약간 벌였습니다. 네.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총독부를 조선 총독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통감부는 한국 통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다르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권을 빼앗으면서 나라 이름을 한국에서 조선으로 바꾼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이완용이 반대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통감부의 뜻대로 밀어붙여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다시 바꾸면서 총독부가 한국 총독부가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완용 쪽의 의견을 조금 통감부가 들어주게 되는 건데 네. 대한제국 황실은 온전하게 유지해달라. 네. 이 부분을 통감부에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 부분은 일본 쪽에서도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황실 부분을 만약에 없애버리게 됐을 때는 그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다. 아하. 그러니까 그 황실은 유지해서 오히려 일반 그 한국인으로 하여금 저항 의지를 약하게 만들겠다. 예. 이런 과정들을 생각하고 있어서 언뜻 보면 이완용의 말을 들어준 걸로 보이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침략 과정 속에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었고 아하. 이완용은 이걸 가지고 내가 아니었으면 대한제국 황실은 없어졌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경술국채와 관련된 그 당시 그 조약문을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네네. 아주 간단한 8개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1조부터 4조까지가 네. 황실의 지위를 그다음에 그들의 안전을 유지하겠답니다. 예. 그다음에 5번째는 병탄 과정에 도움을 준 조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2천만 동포를 네. 그 몇 개의 조약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황실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하지만 범의 아가리에 넣어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거죠.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대한 그 제국의 황실이 근데 이제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 생각보다는 예우를 받았다고 보는 것도 뭐 틀리지는 않은 그러니까 이제 평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예. 핍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제국주의의 여러 침략을 받은 황실은 아예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완가로 격화된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 쪽에서는 그 황실을 이용해서 우리의 독립의지를 꺾으려고 했고 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그 황실의 태도에 실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우리는 왕정 버리고 재정 버리고 공화정으로 가자 예. 라고 하면서 3.1운동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화주의에 대한 의견이 널리 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흥복헌이라는 곳에서 마지막 어전회의가 109년 전 오늘 네. 이 시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국권 침탈이 이루어졌습니다. 흥복헌을 통해서 풀어본 역사 이야기 오늘은 좀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흥복헌 창덕궁에 갈 때마다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문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겠고요. 당첨되신 분들의 명단은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내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